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우창수 참안역사신문 학술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이제 한국의 주류사학자들, 주류사학자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역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분들의 이제 역사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분들을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역사를 연구를 할 때 사실 이분들은 이제 우리 고조선의 그 단군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반만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단군이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 고조선을 세웠다. 예,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부정을 합니다. 예,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신문, 조중동, 경향, 한겨레까지, 다 보면은 단기를 안 쓰죠. 근데 이제 단기를 일면에는 안 쓰고, 이제 뒤에 이면이나 뒤에서 살짝 끼워놨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참, 이 언론도 고민인 겁니다. 언론도. 제가 신문사 기자들 많이 만나보는데, 이분들 다 단군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 이전까지 단군의 역사를 부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중이 역사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언제냐? 일제시대라고 했습니다. 고종이 망할 때까지, 고종이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는 그 역사를 마음대로 역사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제시대 때 이제 개방이 되는데, 대중이 역사에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 이제 우리 단군의 역사를 신화로 바꾸게 됩니다. 왜 바꾸게 되느냐? 거의 사연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최고의 역사책이 일본 서기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가 있는데 아무리 늘려 잡아도 서기 2세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늘려 잡아도. 그러니까 단군서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일본 서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정선은 6세기경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세기경. 그러니까 일본 최초의 국가가 6세기경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역사가 2000년도 안 되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역사가 2000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배당하는 나라의 역사가 이거 5000년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군을 신화로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냐? 지금도 우리나라 그 주류사학자들의 상당수가, 주류사학자들 중에 대다수가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김부식이가 민족주의에 취해서 우리 역사를 부풀려 놨다 이겁니다. 신라가 서기전 57년에 성립했다. 나라를 세웠다. 박혁거세가 이제 서기전 57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신라가 나라를 세웠느냐? 내무랑 이후가 된다는 겁니다. 신라가 국가 체제가 형성된 것은 내무랑 이후다. 예. 이렇게 해서 한 200~300년을 잘라내는 겁니다. 고구려가 서기전 37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태조대왕, 고구려 10대 임금이죠. 태조대왕 이후에 이제 나라를 세운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3대 건초고왕 때 와서 나라가 제대로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부식이가 많은 걸 이렇게 부풀려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못 믿겠다. 그러한 것이 다 이제 그 일제시대의 영향입니다. 일제시대의 영향.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식민사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류 서학자들이 식민사관에 빠져 있다. 근데 사실 그 식민사관도 문제가 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니, 단군 왕검께서 서기전 2333년에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문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건 뭐 세계 역사학계의 역사학자들의 통설이 그렇습니다. 문자가 없으면서 나라가 세워졌다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메르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림 문자가 발견이 됐죠.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한자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중국인들의 조상들이 만들었다. 중국 한족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한자를 우리 조상들이 빌려 썼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다 말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아, 미친놈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미친놈 맞나? 예. 왜냐? 그만큼 그 말은 절대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한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한자는 중국 한족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 안 하겠다 이겁니다. 예. 얘기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중국 한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군 왕검이 서기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한자를 만든 중국 최초의 한자가 갑골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골문. 예? 중국 최초의 한자가 이제 시작이 될 때 갑골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갑골문이 이제 언제부터 쓰였느냐? 서기전 1384년 서기전 1400년이 안 됩니다. 예. 서기전 1380년 4년이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1300 이렇게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보다 1000년 후가 됩니다.
갑골문을 쓴 것이 천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과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나라 때부터 이제 그 국가가 성립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은허가 발굴되면서 1899년에 이제 왕의영이라고 하는 이제 금석학자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갑골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은허에서 많은 갑골이 등장하면서 갑골문이 이제 있었다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나라 때부터는 국가가 성립됐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나라가 세워진 것이 서기전 1600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전 1600년에 이제 어설프나마 이제 그림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우리 한국 학자들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단군께서 서기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 이걸 인정하려니까 세계적인 통솔이 나라를 세우려면 국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문자도 없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느냐 이겁니다. 문자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한자를 만든 중국도 서기전 1300년경에 돼서야 이제 갑골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남의 나라 문자를 빌려 쓰는 한국이 중국보다 더 먼저 나라를 세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 한국 주류사 학자들은 이제 단군이 세웠다는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신문 기자들, 역사 담당 기자들 100명 앉혀놓고 양심적으로 손을 들어봐라. 단군 왕검이 서기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걸 믿겠느냐? 그러면은 100명 중에 믿겠다는 사람은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그 한두 명도 확실치가 않을 겁니다. 다 아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했고 나름대로 언어학을 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자를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단군 왕검께서 서기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인정하니까 그 기록이 있으니까 그럼 기록을 내가 인정하니까 그럼 뒷받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를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것, 지금 중국에서 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해서입니다. 해서와 예서를 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자라는 게 뭡니까? 한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나라 문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됐죠. 잘못된 겁니다. 한나라 문자는 그 한나라 시대에 사용된 문자는 소전입니다. 소전.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자, 상나라 때 이제 갑골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갑골문은 상나라만 쓰고 주나라는 못 씁니다. 주나라 못 쓰고 주나라 때 금문을 쓰게 됩니다. 금문을 쓰고 이게 왜 금문이냐? 청동으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제기, 악기, 무기 여기에 새겨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이 돌에 새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나라 시대에는 이렇게 금문이 쓰였고 춘추전국 시대에 와서 쓰인 문자가 대전입니다. 그건 이제 대전은
주로 이제 어디에 썼냐면은 이제 이 죽편, 그러니까 이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얇게 깎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쓴 겁니다. 이게 죽간이라고 하죠. 예. 죽편, 죽간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사라고 하는 관리와 이제 조고 등 이제 대신들한테 이제 이 육국의 문자가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이 중국의 이 6개 나라가 문자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일시켜라. 이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육국의 문자를 통일한 것이 이제 그게 소전입니다. 예, 소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시황이 이제 이 소전을 만들었는데, 진시황 때 이제 이사라는 대신과 이제 몇 사람을 시켜서 소전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겁니다. 사실 소전이 그 그림 문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정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막이. 요거는 이제 한서, 반고가 쓴 한서 예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뭐 당나라 때 장혜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고의 한서는 이제 정막이라는 이름은 안 쓰고 그냥 이제 소전이 어려워서 간결하게 줄여서 이제 해서 해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 당나라 때 장혜관이가 쓴 서단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정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중국의 교도관이었다는 겁니다. 교도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뭐 잘못을 좀 해가지고 잘못을 좀 해가지고 이제 아주 산골로 좌천이 됐다는 겁니다. 운양이라고 하는 운양 지방에 이제 쫓겨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운양 지방에 가서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해서 이제 그 소전을 간결하게 줄여서 그래서 이제 예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써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그겁니다. 당나라 때라는 겁니다. 당나라. 예? 당나라.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사 하면은 여러분들 뭐 중국에서 제일 많은 민족이 누구죠? 한족입니다. 중국사 하면 한족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조차도 중국사 하면 한족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집단적인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 중국사는 한족사가 아닙니다. 중국사는 북방민족이, 우리하고 같은 북방민족이 중원에 진출해서 중국 한족을 지배한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일제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한국사라고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왕이 없었지만, 우리 대통령, 우리 지도자가 없었지만, 일본 총독의, 일본 천황에 다 지시를 받았지만, 일왕의 지시를 받았지만,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식민사입니다. 식민사입니다. 일본은 자기네 역사죠. 엄연히. 예? 자기네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식민사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국 한족이요. 중국 한족이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 아닙니까? 그 청왕조가 누가 세운 겁니까? 누르하치가 세운 겁니다.
누르와치. 누르와치가 누굽니까? 여진족입니다. 우리 두만강 근처에 살던 여진족. 예? 여진족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중국을 정복해서 중국의 지배자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국사입니까? 여진족사입니까?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국사입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식민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오사운동, 손문이 이제 오사운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중국 한족들이 이 여진족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예,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 거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청나라 역사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여진족사입니다. 그 여진족은 말이죠. 여진족은 고구려 때까지는, 고구려 발해 때까지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어? 사실은 이성계 이시조선의 이성계 혈통적으로 보면 여진족입니다. 예. 대개 그 이성계의 그 어머니,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다 여진족입니다. 아버지는 전주이시라고 하지만, 예? 예. 아버지는 전주이시 가문이라고 하지만 그 어머니 쪽은 거의 여진족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진족만 놓고 보면은 여진족은 우리 민족하고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죠. 지구상에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민족하면 여진족인 겁니다. 예. 사실은 그 여진족이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인조한테 항복을 받아내고 굴욕을 안겼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여진족을 나무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려사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여진족은 우리 고려의 왕을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에?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의 족장들은 철철이 그 좋은 거 나오면은 고려의 왕한테 갖다 바치고 했습니다. 이거 시킨 거 아닙니다. 자원해서. 예? 우리 민족의 일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청나라 역사는 거의 한국사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조가 굴욕을 당하고 나서 청나라 역사, 여진족,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이 누르와치가 사실은 누르와치가 이제 그 중원을 진출하게 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운 게 그런 건데 여진족의 숫자가 작습니다. 거기다가 문화적으로 좀 낙후가 됐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왕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문화가 전통이 유지돼서 왔는데 여진족은 이제 그 우리처럼 체계적인 왕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여진족이 어떻게 내려가서 한족을 정복할 수가 있었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선조가 도망가죠. 신의 쪽 도망갑니다. 아니 왕도 신의 집까지 도망을 가는 마당에 백성들이야 당연하죠. 당시에 지금의 38선 이북에 있던 그 북한 지역 쪽에 있던 그 백성들은 일본의 이 임진왜란 때 왜군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피난을 가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 누가 사느냐? 여진족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진족들한테 신세를 지게 되고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와치가 우리 조선에서 많은 사람이 건너오니까 그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예? 왜? 쉽게 말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조선에서 많은 사람이 건너오니까 그쪽도 이제 식량이 넉넉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이 건너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누르와치가 머리를 쓴 겁니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저 내려가자. 중원에 내려가면은 중원 쟤들 힘 없어. 우리가 내려가면 바로 정복할 수가 있어. 여기 축구 배고프고 이거 여기 있지 말고 내려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누르와치가 그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 때 여진족보다는 우리 조선족이 더 많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를 합니다. 준비 없이 가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 병력을 잃고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누르와치가 이제 신빈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 집안 그쪽 근처죠. 예, 신빈에 와서 누르와치가 이제 소나무 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뭐 병력 다 잃고 세상 살기가 싫어져서 에이 죽어야 되겠다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목을 메고. 예. 그러다가 이제 누르와치가 이제 아마 거기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데 이제 그 꿈에서 이제 어떤 참 좋은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르와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선에서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일본 놈들이 다시 쳐들어오죠. 예? 다시. 예. 이 정유재란이 일어나니까 우리 또 당시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난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와치가 다시 이제 많은 병력이 또 생기는 겁니다. 생겨서 사실은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을 끌고서 중원을 정복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누르와치가 이제 선조한테 이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참 형님, 그 형님 나라가 참 일본 놈들한테 자꾸 터지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다. 너무 좀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도 피폐하고 힘든데 우리 그러지 말고 힘을 합쳐서 중원을 정복하러 가자. 이렇게 이제 밀서를 보냅니다. 보내니까 이제 선조가 이거 뭐 미친놈 아니냐고, 미친놈 아니냐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 선조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중국의 명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죠. 뭐 사실은 뭐 큰 도움도 아닙니다. 그놈들 와서 싸움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래서 이 선조는 이제 명나라를 하늘처럼 섬기게 됐는데 누르와치한테 이제 정신 차리라. 더군다나 우리가 신절졌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이제 달랐습니다. 광해군은 이제 그래도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누르와치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해군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해군이 계속해서 통치를 했다면은
여진족한테 우리가 얻어 터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 광해군이 안깝게도 이제 실각을 하게 됩니다. 실각하고 이복 동생이 이제 인조입니다. 그 이복 동생이 정권 잡으면서 당시 조선의 이제 사대부들이 이제 인조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진족들 정신 나간 놈들이다. 말 듣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누르하치가 이제 다시 이제 중국을 치러 내려가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왜 걱정이 되느냐? 조선이 보니까 이제 명나라의 신재정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그 명나라를 아버지처럼 섬긴단 말이죠. 자기가 명나라를 치러 갈 때 명나라 쪽에서 이제 왕이 이제 뭐 황제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조선에다가 도움을 청하게 되면은 조선에서 이제 여진족의 후미를 칠까봐 그래서 이제 여진족이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한 수모를 당했죠. 참 수모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참 동생으로 알았던 같은 민족으로 알았던 여진족한테 말이죠. 그래서 삼전도에서 이제 인조가 나가서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이마로 땅을 찧어가지고 피가 흐르게 찧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통받으면서 항복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왕실과 이제 사대부들이 저놈들은 아주 도둑놈이고 여진족은 아주 도둑놈이고 저놈들은 아주 상종할 놈이 못 된다. 우리하고 같은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남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놈들도 아주 명나라보다 중국 한족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혈통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민족에 가깝습니다. 청나라 왕조는 청나라 왕조,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청나라 왕조는 중국사가 아니다. 여진족사다. 여진족이 없어진다면은 한국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그 명나라 주원장 뭐 명해봐야 한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앞에가 누구냐? 명나라 앞에가 누구였습니까? 징기스칸의 몽고입니다. 몽고. 그 몽고 원나라, 원나라 우리 고구려하고 같은 나라였습니다. 고구려 왕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징기스칸이. 그러니까 따지면은 말이죠. 그 원나라 역사도 중국사가 아니잖아요. 몽고족이 내려가지고 중국 한족을 지배한 거지. 그게 어디 중국사입니까? 그 명나라 앞에가 누굽니까?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역시 여진족입니다. 아골타의 후손들이죠. 그 아골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김한보다, 김한보. 어디서 왔느냐? 고려에서 왔다. 지금도 금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김한보가 김보활리와 함께 고려에서 이제 넘어왔다. 그래서 여진족. 그러니까 금나라를 세운 그 아골타 이 사람들이 여진족입니다. 누르하치하고 같은 계보입니다. 같은 계보입니다. 그 금나라가 이제 또 중국 한족을 지배했던 거죠. 그러게 보면은 그럼 송나라 누구냐? 금나라 앞에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누구냐? 사실은 송나라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송나라 바로 앞에가 당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당나라 때 이제 백제 고구려의 많은 유빈들이 끌려갑니다. 거기에
중국에. 뭐 고선지 장군 같은 경우도 있고, 흑시장지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 그 한반도에 살고 있던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끌려갔습니다. 당나라 때. 그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면서.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의 지배계층은 거의가 다 그 백제나 고구려계의 유민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당나라 선비족이 누굽니까? 고조선의 후예입니다. 고조선의 후예. 예? 그러니까 역시 북방에 내려가서 중국 한족을 지배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 수나라, 그 앞에가 수나라도 누굽니까? 선비족입니다. 그 앞에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 선비족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국사는 다 북방민족의 역사입니다. 아닌 게 누구냐? 북방민족의 역사가 아닌 게 누구냐? 한족사입니다. 한족사가 누구? 한나라입니다. 그 한고조 유방이 이제 누굽니까? 한고조 유방이 노예의 자손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한고조 유방은 아버지가 이름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이름이 없습니다. 노예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한자를 뭐 한나라의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나라는 노예의 나라입니다. 이게 중국인 겁니다. 중국 한족인 겁니다. 요 한나라가 이제 마침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자기네들 한인, 또 중국 말을 뭐라고 합니까? 한어. 중국인들은요, 한고조 유방의 그 한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나라가, 한나라, 그 한고조 유방이 세운 그 나라가 중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고조 유방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뭡니까? 한고조 유방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는 이제 그 역사가 항우하고 한고조 유방이 싸우는 시기가 좀 있었고, 그 앞에가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시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방계입니다. 그래서 그 주학연 선생이, 진시황은 그 주학연이라고 이제 중국의 제야사학자인데 말이죠. 지금 살아 계십니다.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뭡니까?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지금 서점에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번역해서 그 책 제목이 이제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진시황이 여진족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시황 이전의 역사를 보면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북방민족이 내려가서 중국 한족을 지배한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니 지배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뭐 한자를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를 연구하게 되는데, 한자는 우리가 쓰는 한자는 해서와 예서입니다. 근데 한나라 시대의 문자는 소전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한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한자라는 건 한나라 문자라는 뜻인데, 한나라 때는 실제 어떤 문자를 썼느냐? 소전을 썼다. 아까도 이제 당나라 때 장해관이가 이제 서단이라는 책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놈들이 역사를 왜곡한 겁니다. 당나라 놈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예서를
그러니까 해서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쓰인 거는 당나라 때입니다. 해서가 당나라 때 쓰인 건 뭐 그건 이제 증명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그 앞에 쓰인 게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제 장해관이가 서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막이라고 하는 교도관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연구를 해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여러분, 진시황이 통치한 시기가 얼마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통치한 시기는 15년입니다. 15년. 예? 자, 15년. 진시황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육국의 문자를 통일해서 문자를 새로 만들라고.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이사가 소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만드는데 그 1년, 2년에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응? 문자가 그렇게 1년, 2년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1년, 2년에 되겠습니까, 그게? 에?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에?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얘기입니다. 2200년 전에 문자를 새로 만드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소전을 만드는데 소전이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 소전이 완성이 안 됐을 겁니다. 그 상식에 속합니다. 에? 아니, 어떻게 그 문자를 하루 이틀에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에? 그렇게 그 문자를 쉽게 만들 수가 있으면은, 에? 또 쉽게 만들었다고 치자 이겁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스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 그걸 알려서, 그 넓은 중국 땅에 말이죠. 그걸 알려가지고, 그것이 쓰이려고 하면은, 그게 2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려고 말이죠. 과거에 그 동네 이름 쓰고 뭐 쓰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좀 쉽게 쓰자. 이래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려고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가 얼마 예산을 썼습니까? 그 예산 몇백억 썼습니다. 몇백억 써가지고 지금 매스컴도 있고 말이죠. 알리고 했는데도 아직도 정착이 안 됩니다. 에? 아직도.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극도로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에 와서도 말이죠. 우리가 도로명 주소 쓰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시황 통치 기간이 15년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예서를 만들고 또 예서를 써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정마기가 교도관이 또 예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소전을 만들고 예서를 만들었다. 15년 동안에 문자를 2개를 만들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거짓말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예서는 말이죠. 우리 아사달 대방구역에서 쓰던 행정문자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우리 아사달 낭랑구역에서 쓰던 신성문자입니다. 예. 예? 이 우리나라 문자가 이 고조선이 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자국이 쓰는 문자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시에 진시황 이전의 중국은 최후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자께서 쓰는 문자를 감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문자를 우리 예서를 모방해서 자기네 문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대전입니다. 갑골문, 금문, 대전은 다 우리 예서를 모방한 문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 한자 연구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예서와 해서가 중국의 한족이 만든 게 아니다. 그게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에서는 우리 아사달 대방구역에서 사용하던 이 행정문자다. 그리고 해서는 낙랑구역에서 사용하던 신성문자다. 이걸 제가 입증하는 거. 예.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거.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말해봐야 망신이죠.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거의 연구를 마쳤습니다. 과학적으로 중국의 언어학자들이 다 인정할 수 있게끔 예,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우리 해서와 예서가 갑골문보다도 중국의 갑골문, 중국 최초의 한자가 갑골문이니까 갑골문보다도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한자라는 거. 이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예. 그거 증명 안 되면 이거 증명 하나 많았죠. 예? 왜냐하면은 문자의 시작이 갑골문의 시작이 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고조선이 갑골문 시대는 언제입니까? 갑골문 시대는 서기전 1384년입니다. 서기전. 그 고조선은 1000년 전입니다. 그거보다. 고조선이 이 서기전 2333년에 건국이 됐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갑골문 이전에 에서와 해서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 때, 그럴 때야만이 단군왕검이 서기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다는 걸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류사학자들이 바로 이 한자 때문에 한자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중국 한족이 만든 것을 우리가 빌려 썼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문자도 없이 뭐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한국의 지식인들, 신문기자들, 지식인들 다 한자는 우리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글이 우리 거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역사를 보니까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해가 되게 하려면은 고정관념을 깨게 만들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갑골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단군 왕검이 다스릴 때 환웅 시대에 환희 시대에 한자가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연구를 해서 마고 시대에 환희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마고 시대에 우리 해설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한자에서 제일 먼저 생긴 건 뭐냐? 지금까지 중국은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갑골문이 제일 먼저 생겼고 금문, 대전, 소전, 에서, 해서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게 해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해서 해서가 제일 먼저 생겼다. 해서가. 그 다음에 에서. 그 다음에 갑골, 금문, 대전, 소전이다. 이걸 제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해서가 환희 시대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거, 그런 만들어진 문자가 있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증명이 돼야지 역사가 증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이 문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 이거 문자가 증명이 안 되면은 역사도 증명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제가 그럼 왜 이렇게 잠깐만 얘기를 하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한족이 이 문화적인 민족, 문자를 만들 수 있는 문화적인 민족이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중국 한족이 문화적인 민족이라는 말이죠. 자, 징기스칸의 그 몽고족이 이 중국을 정복할 때 징기스칸의 몽고족은 인구가 50만도 안 됐습니다. 응? 인구 50만도 안 됐습니다. 중국 한족은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3천만이 넘었습니다. 아니 50만도 안 되는 나라가 그 먼 길을 가가지고 말이죠. 그 국방 그 전투를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전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 측은 수비하는 측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측이 이기려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그 총체적인 역량이 전투 역량이 3배 이상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비하는 쪽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공격하는 쪽하고 수비하는 쪽이 가까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몽고 초원에서요, 중원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그 50만이 이거 해치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중국 한족이 그렇게 문화적인 민족이고, 한자를 만들 능력이 있는 민족이면은, 징기스칸의 후손들한테 안 당합니다. 몽고족한테 안 당합니다. 여진족한테 안 당합니다. 그 상식입니다. 중국 한족은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등치는 인구는 많죠. 근데 그분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북방민족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문화적인 민족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한자를 통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밝히기 이전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에 많은 모순이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누르와치 이야기, 예? 여진족이 중국을 정복하게 되는 과정, 또 북방민족이 중국을 계속 지배한 과정, 이거 설명을 왜 복잡하게 드리느냐?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지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머릿속에 딱 이미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방 말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뭔 얘기야, 한자는 중국 거지,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면은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제대로 못 듣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주 잘못된 게 많다는 거.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역사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전 시간에 영어가 우리 말에서 같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 앵글로색슨 유럽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아사단에서 갔는데, 아니 유럽 사람들도 여기서 갔는데, 중국 어디입니까? 코미테입니다. 중국이 코미테인데 우리 아사단에서 중국을 안 갔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상주의 지배계급은 다 우리 아사단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하상주부터 진시황이 중국 통일할 때까지 중국 역사의 모든 것이 우리 아사단에서 가서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사단 문자, 해소와 예서를 왜 사용할 수가 없었느냐? 그 천자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사단에서 가서 중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스리기 편하게 하려고 그 지역의 문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갑골문이고 금문이고 대전이고 소전인 겁니다. 그게 뭘 보고 만들었다? 예서를 보고 만든 겁니다. 예서를 보고. 우리 해소와 예서가 언제 뺏겼느냐, 우리가? 문자를 뺏겼습니다. 백제 고구려 망하고 나서. 예.
우리 이 민족을 팔아먹은 백제 고구려를 중국에다 팔아먹은 무열왕 김춘추가 역사도 갖다 다 넘겨주고 당나라에다가 문자도 다 넘겨준 겁니다. 천자국의 모든 권리를 당나라한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만든 문자인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사용할 수가. 그래서 문자를 다 다시 정리한 사람들이 당나라 때다. 그래서 당나라 때 그 문자 학자가 누구냐? 장해관이다. 이 정신 나간 작자가 그 역사를 다 왜곡해 놓고 그걸 중국어로만 자기네 걸로 만들기 위해서 진시황 때 정마기가 예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날조를 한 겁니다. 서단에다가. 예.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